몇 쪽이죠? 130쪽에 270번. 자, 130쪽에 270번. 요거는 그 방정식의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는 f 베타는 1이다를 만족시키는 fx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생각을 이렇게 접근을 해봐. f 알파는 f 베타는 1이면 이게 f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f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f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식에, 근데 이제 이 식은 어떤 식일 거냐면 fx가 2차 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2차 방정식일 거예요. 그죠? 그럼 예원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알파 집어넣어서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알파와 베타는 원래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와 베타고 요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와 베타다 이 말 아니야.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은 거의 같은 식이에요. 두 근이 같으니까. 둘 다 2차 방정식이고 두 근이 똑같아. 그러면 거의 같은 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서 거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혹시 요 최고창의 개수 있잖아. 이거는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거의라고 말한 건데 이 문제에 보면 fx의 2창의 개수는 1입니다라고 2창의 개수까지도 똑같다는 걸 말해줬잖아. 그럼 이 조건까지 추가를 하는 순간 이 빨간식과 초록색식은 이제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식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랑 이게 그냥 똑같아 라고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두 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fx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그냥 넘겨주면 fx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요게 답인 거죠. 요렇게 답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식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 식의 해가 뭐 알파랑 베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또 우리 135까지 숙제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나요? 274번? 자, 요거는 실력업 문제잖아. 실력업 문제. 그치? 실력업 문제는 우리 그 단톡방에 보면은 그 문제풀이 영상 본 적 있니? 없죠? 자, 이게 우리 단톡방이잖아, 그지? 단톡방에 보면 항상 내가 수업 끝나고 나서 공지사항 올리는 것 중에 문제풀이 영상이라고 있잖아. 여기 들어가면은 쭉 있거든요. 지금 물어봤던 게 개념원리 130쪽이잖아, 그지? 그럼 개념원리 130쪽에 이렇게 실력어 문제들은 쭉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어 문제들은 여기 들어가서 풀이를 봅시다. 알겠죠? 실력어 문제까지 수업 시간에 다 풀이해줬더니 진도 나갈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미리미리 영상을 올려주는 거니까 실력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합시다.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그렇게 하면 느낌이 좋아? 말리는 거야? 뭐 바르는 거야? 어? 바르는 거야? 나는 모르는 느낌이니까. 135까지 질문 없나요? 민채 질문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민채는 135까지 내용들을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한번 내가 물어볼게. 자, 그 135쪽에 특강 3번 한번 볼게요. 135의 특강 3번. 자, 이 135의 특강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프린트도 그 뒤에 단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특강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3번을 보면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이건 배웠잖아.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a, b, c의 부호는 판단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수종아, 지금 같은 그래프의 a는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지. 왜 마이너스예요? 위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c는 뭐죠? 플러스지. 왜 플러스죠? 그치? y축하고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y절편이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사자성어 같은 거 하나 알려줬죠. 그거를 우리가 좌동 우위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지? 왼쪽이면 같고 오른쪽이면 다르다.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오른쪽이니까 달라야 되겠네, 그지? 누구랑 달라야 돼? A랑 B랑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럼 B의 부호는 플러스지, 그지? 자, 이래서 A, B, C의 부호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부호 판단만 해도 1번이 맞고 2번이 맞다는 것까지는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3, 4, 5번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채야, 이 3, 4, 5번은 어떻게 해야 부호를 파악할 수 있어? 질문 없다며? 아, 어서오세요. 문이 붙잡았네. 자, 민채야, 여기서 A, B, C를 있잖아.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모양이 나오도록 요 식의 X자리에 뭔가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들 수 있니? 1을 대입하면 만들 수 있지. 1.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구나 라는 걸 파악했으면 이제 그래프로 가가지고 x 값이 1일 때를 한번 살펴봐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쯤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을 이 이차함수에다 대입한다면 요런 점에 도착을 하겠죠. 내가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요 점의 좌표를 1, 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별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 별의 부호는 알죠. 무슨 수일까? 양수겠죠. 왜냐하면 이 점의 위치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1사분면에 있으니까 별은 양수일 거야. 그러면 1, 별이라는 점을 얘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1, 별을 이 이차함수 식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 별은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별은 0보다 컸잖아.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어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3번 어때요? 맞는 말이지, 그치?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그럼 4번으로 가서 4번도 비슷하게 접근하면 돼요. 정원아, 4번은 그러면 X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만들 수 있는 모양이야? 그쵸? 2를 넣으면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쵸? 그런데 2가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에 있거든. 이거는 좌표가 딱 나와 있는 거지. 몇 컴마 몇이야? 2,0이지. 그럼 2,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2,0을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은 0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라는 식이 그대로 나오겠네. 그치? 그럼 4번 어때? 맞는 말. 그치?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인데, 이제 5번은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건데, 슬기야, 5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을 하려면 이거는 x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파악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나?
마이너스 1 넣으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창의력이 좀 필요하죠. 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요거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을까? 느낌이 오는 사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물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다고 해서 이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그거를 살짝 바꾸면 이거랑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봐봐. 이거 4번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절대값이 4, 2, 1 이렇게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이게 4 만들고 이게 2 만들고 이게 1인 거니까 이게 나오잖아. 근데 얘는 뒤로 갈수록 커진단 말이에요. 절대값이. 뒤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던 요 a, 그러니까 x 제곱의 값이 c의 개수보다 더 작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그래서 2가 아니라 2분의 1을 생각해야 되겠고 중간에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봐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기 전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함수랑 여기서 만나겠지. 자, 그럼 여기의 좌표를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 뭐라고 할까요? 아까 별 했으니까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하트. 그러면 하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양수인 건 확실해. 그치? 그죠? 하트. 이 점의 y좌표니까 예슬아 0보다 크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트를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예슬아? 하트는 4분의 1 a 2분의 1 b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 하는 순간 요거랑 똑같아지죠. 그죠? 곱하기 4 하는 순간. 근데 어차피 이놈의 부호나 여기다 곱하기 4 한 거나 부호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하트가 지금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죠. 곱하기 4 해도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 밑에 있는 277번 문제 있잖아. 이 문제도 여러분이 풀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막혔을 수 있는데 슬기야 277번에 니은 어떻게 판단해요? 니은이 지금 틀렸는지 어떻게 알죠? 자, 어떻게 해? 이게 뭐 ABC의 부호는 판단할 수 있는데 부호 판단해도 A-B가 0보다 큰지는 모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자, 여기다가 A가 플러스고 C가 0이겠죠. 그죠? 그리고 B는 좌동 우이니까 얘도 플러스겠지. 그죠?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A 빼기 B가 0보다 큰지는 잘 몰라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여기서는 지금 C값이 0인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C값이 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 C를 안 써도 되죠. 이렇게 생긴 식이나 마찬가지죠. 그치?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A-B의 모양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C가 0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뭐 마이너스 1, 별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별은 음수죠. 음수.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a-b는 별인데 이 별이 음수기 때문에 이거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C가 빠져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방금 위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다 맞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35까지 질문할 거 없나요?
오늘 수업할 게 다 2차 함수 관련된 내용이라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빈틈이 많으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136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유진이는 많이 늦게 오네. 자, 봅시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아, 이거는 그 단원의 어떤 중요도로 따져봤을 때 거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함수 단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이고, 이게 잘 그 개념이 쫙 잡혀 있어야 이게 약간 우리 뼈대 같은 거거든요. 척추뼈 같은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생시켜가지고 다른 단원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잘 이해합시다.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2차 함수에서의 x 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하고 같다.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x 절편과 같다. 이거 지난 시간에 그 설명하면서 우리 이런 거 얘기해 봤었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를 하나 딱 던져주고, 정원아 여기서 x 절편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죠? y 0을 넣는 거죠. x 절편을 찾는 방법 자체가 y 0 넣는 거잖아. 그럼 y에다 0을 넣는 순간 얘는 이제 함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죠.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x는 1 또는 3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이 1 또는 3이라는 값은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인 거고, 요게 그대로 요 함수 입장에서는 x 절편인 거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곧 2차 함수의 x 절편과 같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뭐지, 연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하다가 나오는 말이었죠? 2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 얘기하다가 나오는 말이었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그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이걸 함수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이 2차 함수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뭘 갖는 거야? x절편을 갖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가지고 판별식을 써봤는데, 자, 예를 들면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막 이런 함수를 써볼게요. 요건 이제 임수분해 안 되잖아. 그치? 임수분해가 안 되지만 내가 요 놈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봤을 때 판별식이 1 플러스 20 이렇게 되거든. 0보다 어때, 수종아? 크지? 자, 그럼 이 판별식이 크다라는 것이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냐면, 이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x 절편을 가져요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축이랑 적어도 2번 만나는 2차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만약
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이차함수를 줬어. 그럼 정원아, 이번에는 판별식을 써봤을 때 어때요? 1 빼기 1 빼기 1이야? 1 빼기 4지? 그럼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근데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실근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실근이 없다는 것은 2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 절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라는 것은 x 절편이 없어요 라는 뜻이야. x 절편이 없어요. x 절편이 없다는 건 슬기야, x축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는 거야. 아예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x축은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그치? 자,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2차 함수를요, 자, 밑에 나와 있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갈라질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자, 만약에 그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민채야, x축하고 몇 번을 만나야 돼? 2번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x절편을 갖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위로 볼록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자, 판별식이 0이면 수종아, 원래 판별식이 0이면 뭐라고 외우고 있어? 중근으로 외우고 있죠. 중근이라는 것은 실근이 한 개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이걸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x 절편이 몇 개? 한 개? 그럼 x축이랑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는 거야. x축이랑 한 번 만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뭐 한다? 접한다. 이렇게도 말하죠. 접한다. 예원아, 우리 접한다라는 말 언제 썼었지? 뭐 함수 말고 뭐 다른 단원에서도 뭐 쓰죠? 접한다라는 말 쓰지 않아요? 다른 수학 단원에서 접한다라는 말 언제 있었죠? 이 말은 알잖아. 접선이란 말 알죠? 그죠? 접선. 그지? 그 원단원에서 이렇게 원이 있을 때, 그지?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우리 접선이라고 그러잖아. 맞죠? 그 접선이 접하는 선이죠. 이런 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곡선에 이렇게 살포시 닿았을 때는 접한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이건 접선이 아니지. 이건 이제 뭐 할선 이렇게 부르죠. 아무튼 접한다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닿아 있는 거, 한 번 딱 닿아 있는 걸 우리 접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니까 x축하고 이렇게 살포시 닿아 있는, 한 점에서 닿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슬기야, 우리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너무 늦게 잤어요? 그래요? 몇 시간 잤는데? 6시간이면 많이 잤구만. 하나 먹을래요? 괜찮아요? 또 저녁을 먹는 거야. 들지 마. 혹시 여러분 나는 졸려서 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면 먹으세요. 혹시 지금 필요한 사람 있나요? 괜찮아요? 이걸 내가 예전에 그 07년생들 있잖아. 07년생들. 너네보다 3살 위에. 걔네들도 고1부터 내가 쭉 가르쳤는데 저기 조는 애들 중에서 저걸 이렇게 줬더니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약간 적응이 되는 거야. 점점. 그랬더니 점점 먹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고3쯤 되니까 막 어떤 애는 한 입에 5개씩 먹더라고요. 그거는 좀 너무 그렇고, 나는 너무 졸려서 힘들다 하면 하나씩 먹어요. 자, 그래서 접선 얘기하고 있어서 슬기야.
너 자는 동안 접선 얘기했는데 이 접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는 접한다라고 하고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에요 라고 연결시켜도 좋아요.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건 항상 한 번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 돼야만 해.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이제 교점이 아예 없는 거죠. x절편이 없는 거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 판별식과 최고차항의 개수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6종류로 모든 이차함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애도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시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 만나니, 한 번 만나니, 안 만나니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뭐 쓰면 된다? 판별식 쓰면 된다. 그쵸? 판별식 써버리면 4-5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아. 그치? 수종아 0보다 작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에다가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x축이랑 안 맞나?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모양이네 라고 계략적인 형태를 그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등장합니다. 이차함수와 직선이 등장합니다. 직선. 자,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교점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나온 말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거 하잖아. y는 뭐 2x-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어휴, 어서라. 아니 우리 맨날 1시에 수업했는데 갑자기 또 1시 반이야. 특강 1시 반에 한다고 지금 그런 걸 착각해?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 두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 예슬아 어떻게 찾니? 어떻게 찾죠? 우리 멘토스. 자, 정원이 어떻게 찾죠? 모르겠어요? 슬기 어떻게 찾죠? 교점 찾아라 그러면? 연립, 그치? 연립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립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응? 네가 하자면 연립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여기서 어떻게 하자? 아, 빼자. 그러니까 가감법을 쓰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가감법을 쓰기도 하지만 대입법을 쓰기도 하잖아. 그럼 y가 2x-1이랑 똑같으니까 요 y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대입법인 거잖아. 그러면 2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이게 해를 찾는, 교점을 찾는 방법이잖아. 그죠?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면은 3x가 3 되는 거니까 x가 얼마 나와요? 1 되지. 그러면 요 1이 요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y도 얼마 나와? y도 1 나오지?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그렸을 때 그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1,1이구나 이렇게 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2차와 1차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만난다, 뭐 만나는 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교점 찾는 식을 우리 이렇게 그냥 약속해 버릴게. y는 뭐뭐뭐뭐, y는 뭐뭐뭐뭐 이렇게 두 함수를 주고요. 그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세요. 그럼 교점 찾는 식은 이 뭐뭐뭐뭐에 해당하는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는 거.
그게 바로 교점 찾는 식이다.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항상 교점을 찾을 때는 지금 보면 이런 거 있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y는 mx 플러스 n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 그러면 교점 찾는 식 그러면 요 y는 하고 있는 오른쪽 부분 있잖아. 우변 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놓는 요거를 교점 찾는 식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두 함수가 만난다든지 뭐 만나는 점이 몇 개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이 교점 찾는 식부터 딱 써놓는 거야. 그래서 이 교점 찾는 식을 잘 풀면 대부분은 x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예원아 얘를 풀어서 나온 그 x값 두 개 있잖아. 만약에 x가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의 무슨 좌표를 말하는 걸까?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의 두 실근은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 내용은 또 뭘까?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자,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랑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면 걔네들을 같다라고 놓는 얘를 방금 정원아 교점 찾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 약속을 했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그냥 이항만 시켜갖고 만든 식이 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교점 찾는 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정원아 이 교점 찾는 식에다가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 교점 찾는 식에서 실근이 몇 개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온 거지.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점이 몇 개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 거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이랑 똑같아. 이거 무슨 뜻이야, 정원아? 접한다.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가 된 거야? 한 개가 된 거지, 그치? 교점이 한 개가 된 거고, 그거는 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살포시 닿아 있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교점이 없는 거죠. 교점이 없는 거라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거지. 그치? 물론 이것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약간씩 달라지겠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얘하고 어떤 직선하고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하고 어떤 직선하고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뭐 위로 볼록하면 위로 볼록하게도 그릴 수 있겠지. 포인트는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을 보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직선 요놈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그랬네. 그러면 우진아, 이것도 결국 몇 번 만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시작할까? 교, 찻, 식 으로 시작할게요. 교점 찾는 식에는 y가 없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일단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지? 우리는 근데 여기서 x값이 정확히 얼만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교점이 몇 개인가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막 x가 얼마인지 막 근해 공식 쓰지 마시고 뭐만 써보면 충분해? 판별식만 써보면 충분해. 몇 번 만나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예? 25 플러스 8 0보다 훨씬
커요.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교점이 두 개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냥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요. 판별식을 통해서 위치관계를 쓸 수 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이제 139쪽으로 가서 실제 문제들을 좀 볼게요. 139쪽에 1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A 값이랑 B 값을 찾으세요 그랬잖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딱 보시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했던 이차함수의 이차함수의 모양 세 가지 있잖아요. 슬기야, 무슨 형 있었지? 일반형, 표준형, 인수분해 형. 맞아, 세 가지가 있었지, 그치?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 자, 그러면 연우야, 표준형에서는 무엇을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아, 표준형이 뭔데요? 표준형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지 이게 표준형이야. 이게 표준형이야. 그럼 여기서 무엇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꼭지점, 그지? 꼭지점 또는 축의 방정식, 그치? 요런 것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표준형이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일반형 있지,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뭐였다? y절편. 마지막에 c가 y절편이었지? 그리고 하나 더, 인수분해형. y는 a괄호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써있으면 여기서 뭘 바로 찾을 수 있다? 뭐겠니? 이거 인수분해 딱 돼 있으니까. 예원아, 인수분해형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수분해형을 딱 보면 바로 보이는 거. 근은 방정식에다 쓰는 말이고요. 이거는 2차 함수니까. 절편 중에서도 무슨 절편? x절편. 그치? x절편.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얘가 y절편이었고 인수분해형에서는 요 알파와 베타가 x절편인 거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4네. 그러면 인수분해형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하겠네. 그래서 보자마자 y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 앞에가 얼마인지는 이 그래프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최고창의 계수가 얼마인지 이것만 보고는 몰라.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가를 문제에서 여기서 말해준 거죠. 여기서 말해준 거죠. 그치? 그죠? 그래서 요 2라는 숫자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띡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요식과 요식은 동일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우진아, 그냥 얘를 한번 뭐 해줄까? 전개시켜버리면 나오겠지, 그치? 전개시키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전개되겠네. 그럼 얘랑 비교해서 a는 얼마고? 마이너스 4. b는 얼마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얘가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탁 꺼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볼게요. 2번. 2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k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대충 그려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x축이랑 두 번 만나요. 그럼 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선분 a, b의 길이가 지금 2루트 2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정보를 준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A점, B점 이게 지금 X절편이잖아.
근데 수정아, 오늘 우리가 얘기한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2차 함수의 x 절편이 2차 방정식의 뭐랑 같다? 실근이랑 같다? 그게 맨 처음 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서로 2루트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요 2차 함수에서 y에 0 집어넣어서 만든 요 2차 방정식 있잖아. 요 2차 방정식이 일단 몇 개의 실근을 가져요? 이 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x절편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얘는 100% 몇 개의 실근을 가져요? 2개의 실근을 가져야지. 그리고 그 두 실근에 무엇이 2루트 2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까? 합이 2루트 2일까? 수정아,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값이 1 또는 3이지. 그럼 네가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랑 여기가 얼마다? 1이랑 3이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2잖아. 그러면 그 2라는 숫자가 결국 요 놈과 요 놈의 뭐예요? 차라고, 차. 그치?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 2루트 2라는 값은 요 x 절편들의 차인 거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뭐다? 차인 거예요, 차. 그치? 그러면 민채야, 뭘로 푸는 게 제일 편할까? 두 개인 거 아는데 판별식 뭐 알았어? 두 군데서 만나는 거 확실한데. 방금 내가 수정이한테 물어보면서 차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차.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라고요? 두 근의 차니까 뭐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거 쓰려는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맞아요? 확실해? 그거 생각한 거 맞죠? 맞아요. 그거 쓰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1분에는 생략해도 되고, 난 뭐라고 써야 돼? 루트 36 4 K 그치, 이게 두 근의 차지. 그 두 근의 차가 바로 문제에서 얘기해준 요거 2루트 2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루트 2니까 루트 8이잖아. 요거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안에 부분끼리 비교할 거니까 결국은 48 마이너스 4K가 8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민채야 K는 몇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 뭐 근각계수의 관계, 뭐 판별식 이런 것들을 2차 함수에다가 잘 연결할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엄청 쉬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3번은 2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문제만 읽어봐도 당연히 이것은, 이거 봐봐, 이 질문들을 봐봐. 당연히 이거는 정원아 뭘로 풀어라는 문제 같아? 판별식으로 풀어라는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놓고 요 놈의 판별식 가지고 다 해결하면 되는 문제죠. 그럼 판별식 쓰면은 1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자 1번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k가 1보다 작다. 우진아, 그럼 요거 되면 요거는 자동이지. 이거 뭐예요? k는 1이죠. 얘는 똑같아. 크다가 되는 거지. 크다. 맞죠? 이거를 기준으로 부호가 뒤집혀야 되는 거야.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쭉쭉쭉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일자마자 판별식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85번 한번 볼게요. 285번. 자 이거는 예슬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도록 그랬네.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접한다 그랬지. 무슨 생각이 들어 얘들아? 맞아요. 그쵸? x축과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럼 요놈의 판별식 바로 갖고 오면 되겠지. 그쵸? 요놈의 판별식 바로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16 맞죠? 요거가 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개시켜가지고 우변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가 되나? 얼마로 되죠? 28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그럼 a 값이 얼마 또는 얼마다?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하면 끝나는 거지. 답이 몇일까? 그렇죠. 68.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만났을 때 판별식을 바로 탁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만나요. 뭐 안 만나요. 뭐 접해요. 이런 말을 만났을 때 판별식을 바로 떠올리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1쪽으로 가서 자,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같이 등장하고 있어. 그리고 수종아, 문제를 읽어보니까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오호. 자, 우진아, 만난다 라는 표현이 있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교. 아니, 교. 못 쓸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너 아까 이걸 얘기할 때 안 왔었니? 아니, 아까 우리 저기 이거 할 때 없었니? 있었잖아. 어?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교차식이 뭐예요? 따라해. 교점 찾는 식. 어렵니 쉽니? 쉽잖아. 그지? 만나요 라는 말이 있으면 결국은 얘네들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교점 찾는 식부터 써놓고 출발하자 그랬잖아. 네가 지금 식으로 부르려고 했던 그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지? 네가 식으로 부르려고 했던 게 뭐예요? 불러봐.
그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점 찾는 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수종아, 교점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교점 찾는 식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점 찾는 식이 바로 요 우변을 갖다라고 놓는 요 식인 거야. 근데 이 식에 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나 알려줬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바로 이 교점 찾는 식의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의 근을 이 식에다가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입해야 되겠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이 교점 찾는 식에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4 날라갈 거고 넘어가니까 k 몇이야? 5가 되겠지, 그치? k 5, 그쵸? 그러면 k가 5라는 걸 찾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 k값 알았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지금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가 A, 하나가 B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요 A라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가 뭔지를 찾고 싶어요. 근데 A, B는 둘 다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 교점 찾는 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요? 2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의 값이겠지. 그러면 여기의 값을 찾으려면 이 교점 찾는 식을 제대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k 값이 5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k에 넣고, 그치? 얘를 정리해서 풀어야지. 풀면 두 실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두 실근 중에 마이너스 2 빼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인 거니까. 그래서 k가 나왔으면 다시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고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겁니다. 요걸 이제 인수분해해가지고 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x값이 얼마 또는 얼마야? 1 또는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요놈의 x좌표였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B라는 점의 x좌표까지 찾은 거잖아, 수정아. 근데 문제에서는 B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x좌표만 쓰면 안 되고 y좌표까지 찾아서 완성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요 1이라는 값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거. 왜 3이죠? 얘가 y절편하고 상관이 있나요? y절편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뭐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 y축하고 만나는 여기가 지금 y절편인 거지. 내가 원하는 점은 이 교점이니까 이건 y절편이랑은 상관이 없죠. 응? 수종아, 이 점에 x좌표가 1이잖아. 그럼 y좌표라는 거는 x좌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점은 교점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1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네가 찾은 1이라는 이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어디다 집어넣든 y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두 점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인 거지. 원하는 데 집어넣어. 여기다 넣든 x자리에 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y가? 6 나오지. 그지? 엿다 넣어도 6 나오고 엿다 넣어도 6 나와요. k가 5니까. 그지? 그래서 요 점에 B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B점의 좌표는 1,6. 그죠? 얘가 답이고요. 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서 필수 예제 5번으로 가면 요거는 슬기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이번에도 슬기야,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하나 딱 써놓아 볼게. 요렇게 써놨어. 근데 요거에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교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랬죠. 그지? 그러면 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요 교점 찾는 식, 요 방정식의 한 실근인 거지.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위의 문제에서도 이 마이너스 2가 요거의 한 실근이었잖아. 그래서 필수예제 4번은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시작했잖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대입할까? 대입해도 나오긴 하겠죠.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인 풀이에요. 대입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같이 따라 나오는 숫자가 있잖아. 1 플러스 루트 2가 따라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켤레근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켤레근 전에도 말했지만 켤레근을 쓸 때는 조건을 꼭 체크하고 써야 된다 그랬잖아. 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2다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유리수 AB라는 말이 나오지.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켤레근 써도 되네.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고 나머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예요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을 다 아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을 다 알아?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야? 맞아요. 합과 곱을 가지고 푸는 게 최선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겠습니다. 합하면 얼마? 2 곱하면 얼마? 좋아. 그럼 방정식 하나 딱 떠오르네요. 써볼까요? 요런 방정식이 떠오르지? 자 그럼 요 방정식이 우리가 아까 찾았던 이 교점 찾는 식하고 완전히 어떤 식인 거야? 똑같은 식인 거죠? 근데 얘를 조금 정리해 놓으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 그래서 3x-1을 2항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다 해가지고 자 요 놈과 요 놈이 완전 똑같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정원아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a가 몇이구나? 그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몇이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켤레근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 때는 우진아 합과 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찾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근을 알 때는 계속 합과 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찾아줘.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 286번 있죠? 286번 한번 답 찾아봅시다. 잘 생각해봐.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예. 너 프린트 없어요? 빨리 말하지. 그래서 이거 못 때리고 있었구나. 예. 자, 미안해. 자, 286번 해봅시다. 요. 자, 286번. 내가 원하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일단 교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점 찾는 식을 써주시고, 자, 이렇게 교점 찾는 식을 썼을 때 이 교점 찾는 식의 두 실근이 바로 마이너스 2하고 5라고 지금 말해준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실근을 이용해가지고 합과 곱을 찾아서 이 합곱을 이용해서 이런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완성을 시키고 그 2차 방정식과 요 교점 찾는 식이 동일한 해를 갖는 거야. 이렇게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단 얘네 둘이 동일한 해를 갖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얘랑 얘가 완전 같은 식은 아니죠. 왜? 최고차 항의 개수가 아직 안 맞으니까. 맞죠? 그래서 같은 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최고차 항의 개수까지 똑같아지지 않으면
비교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 최고창의 개수가 2인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까지 붙여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두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좌변으로 좀 넘겨주고요.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이 분배해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부분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 수종아 A가 얼마 나왔어? 3 나왔고요. B는 얼마 나왔어? 21 나왔죠? 그래서 답은 얼마? 그렇지. 요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넘어갑니다. 이제 142쪽으로 가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는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이 결국 몇 번 만나냐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원아 뭘로 출발해야 돼? 맞아. 교점 찾는 식 써놓고 이 교점 찾는 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져? 이 질문과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놈의 실근을 찾는 거니까 자, 한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우진아 요 놈에 뭘 써주면 끝날까요?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가져? 이게 궁금해. 판별식 써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 가겠습니다. 그럼 4-2 플러스 2k죠. 그러면 2 플러스 2k야. 그럼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맞지, 유진아?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1번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답인 거고, 그러면 2번, 3번은 수종아 자동으로 2번 답은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는 거고, 3번은 그쵸? 요거의 부등호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판별식만 써주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91번을 한번 봅시다. 291번. 자, 291번 문제는 요런 얘기가 있어요. 평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평행. 평행. 예슬아, 평행이 뭐야? 맞아요. 아무리 가도 안 만나는 거 맞지. 근데 두 1차 함수가 평행이잖아, 지금. 두 1차 함수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무엇이 같다? 근이요? 1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치? 1차 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뭐죠? 세 글자. 니네 옛날에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 봤니? 우영우? 봤어요, 이 드라마? 안 봤어요? 재밌는데 이거. 누구 이름 누구더라? 박은빈인가? 그죠? 아, 우진이 봤구나. 봤어, 우진아? 박은빈 좋아하는구나. 아무튼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우영우라는 친구가 계속 자기소개 같은 거 막 할 때 뭐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이름이 우영우라서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잖아. 그래서 막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막 나열한단 말이야. 뭐 기러기, 토마토, 뭐 인도인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얘도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 뭐게? 세 글자. 뭐게? 기, 울, 기. 그죠? 나는 그때 드라마 보면서 계속 기울기력 생각났거든. 기울기가. 아무튼 1차 함수는 저기 앞에가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치? 기울기.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뭐예요? 이거? X 아니고 Y? 좌표 아니고
y절편. 그지? 1차 함수를 y는 몇 x 플러스 몇이라고 썼을 때 x의 개수는 기울기, 그 뒤에 상수항은 y절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울기랑 y절편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어떤 뜻일까? 기울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각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두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하려면 이 각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두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해요 라는 건 기울기가 같고, 민채야, 기울기가 같은데 y 절편까지 같으면 어떻게 돼? 안 돼요. 그러면 평행이라고 말하지 않겠지? 그때는 뭐라고 말할까? 응? 이렇게 돼 있어야 평행이잖아. 근데 y 절편까지 같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건 뭐라 그러지? 일치. 완전 똑같은 두 1차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어때야 돼? y 절편은 다르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평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랑 우리가 찾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가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진아, a 값을 그냥 알려준 거야, 그치? a 값은 몇이다? 그렇지. a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말해준 거고, b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은 안 돼. 그치? b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은 안 돼.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야. 평행이란 말만 읽으면. 그죠? 자, 그럼 이제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b 값을 요걸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 누가? 얘가.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써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수종아,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랑 우리가 새롭게 쓴 요 놈이랑 얘네들이 지금 서로 접한다가 하나의 조건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접한다 그랬으면 식으로 쓰면 뭐가 될까, 수종아? 그쵸? 일단 교점 찾는 식을 써주고, 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교점 찾는 식에 뭘로 가야 돼, 이제? 판별식. 그렇지. 얘 판별식이, 자, 정리 한번 하면은 요렇게 될 텐데, 얘의 판별식 9-4괄호 4-b가 판별식이죠? 자,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다? 0이다. 그치? 맞죠?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0이어야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접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서 B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우야 뭘까 B가? 분수입니다. 분수. 야, 틀리면 어떡해. 1차 방정식인데 틀리면 어떡해. 그래, 4분의 7. A는 아까 전에 찾았죠. A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2인 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4분의 7.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 문제들이 앞에 단원들에 비하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문제가 조금 깊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딱 생각해서 딱 풀리는 문제들보다는 약간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293번을 한번 볼게요. 293번.
일단 문제를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얘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구상을 좀 해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x축에 접할 때 민치야 조건이 몇 개 나와 있어 지금? 2개 나와 있죠.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라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x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라는 조건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대입하면 되죠. 그죠? 얘는 그대로 여기다 갖다 대입해버리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축에 접해요 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맞아요. 그렇죠. 판별식은 0이에요. 이런 2개 조건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부터 활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부터 활용할게요. 불러줘 민치야. 대입하면 4는 1 그치. 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요? 여기서 물론 판별식까지 같이 쓴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연립하려면 얘가 이제 2차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지금 대입해가지고 얻은 식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 줄일게요. 그러니까 요 식은 B는으로 정리하면 뭐야? 맞죠? A 플러스 3이지. 그러면 B가 A 플러스 3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됐잖아. 그러면 처음 모양에 비해서 미지수가 하나 줄었죠? 그러면 이놈에서 판별식은 0이다 쓰면 A가 나오지 않을까? 맞죠? 네, 그래서 처음 조건을 가지고 미지수를 하나 줄여주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면 쟤야? 그렇지. 그것이 는 0인 거고요. 그럼 이 6의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 그렇지. 자, 진짜가 누굴까요? 6이겠지. 문제에서 A는 0보다 커요. 그랬으니까 A가 6이고요. A가 6이면은 아까 전에 A 플러스 3이 B였잖아. 그래서 B 값은 몇이다? 9다. 자, 그래서 A가 6, B가 9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 54 이렇게 되겠습니다. 54. 그치? 조건들을 잘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295번도 하나 풀어봅시다. 29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295번 잘 생각해봐. 오늘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답까지 가봅시다. 자, 여러분 다들 이제 교점 찾는 식까지는 썼어. 요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넘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0 하고 여기서 다 멈춰있어.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딱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이거 그냥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직선 올라가는 직선인지 내려가는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선 하나 그려주고 그러면 그때 이 둘의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걸 지금 x1, y1 그 다음에 여기를 x2, y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두 근을 찾으면 그 두 근이 교점인데 정확하게는 교점에 무슨 좌표들이 나올까요? 이 방정식의 해는 교점에 x좌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진아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요놈의 x좌표와 요놈의 x좌표잖아. 그거를 이 문제에서는 딱 지금
x1과 x2라는 두 개의 값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1과 x2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x1 플러스 x2가 4예요 그랬잖아. 이 x1 더하기 x2가 이 문제에서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뭐인 거야? 뭐인 거야? x1하고 x2가 두 근이잖아. 그럼 x1 더하기 x2가 바로 두 근의 뭐야? 합. 근과 개수의 관계를 떠올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 떠오르죠?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러면은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 방정식을 보면. 아이씨. 마이너스 떼야지. a 플러스 1이지. a 플러스 1 두 근의 합이니까. 그지? 그럼 얘가 a 플러스 1인데 근데 문제에서 그 x1 더하기 x2가 4라며. 그치? 4가 바로 얘라고요. 그쵸? 어? 그럼 a가 몇이구나? a가 3이구나. 여기까지 찾았어. 근데 여기까지 찾고 나서도 답까지 가는 데는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원이 혹시 풀었니? 아, 여기까지 풀었어? 자, a가 3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목표는 이제 y1 더하기 y2의 값을 찾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마지막 근성을 짜내가지고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으면 방정식 나오잖아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뭐 근해 공식이라도 때려봐야지, 그치? 그럼 x1, x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푸는 것은 비추. 자, 지금은 a가 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자, 아까 이쪽에 그려놨던 그림에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고 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2인데 근데 정원아 a가 방금 3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직선이 지금 y는 3x 플러스 2 이런 직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x1, y1이라는 이 점의 좌표는 교점의 좌표잖아. 그러면 이 x1, y1이라는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어디다 대입하는 게 훨씬 다루기가 편하겠어? 1차에다 넣는 게 다루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x1, y1, x2, y2라는 이 교점의 좌표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봐봐. 자, 얘를 대입하면 y1은 3x1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자, 요거 집어넣으면 y2는 3x2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슬기야 풀 수 있지? 둘이 그냥 어떻게 버리면 돼? 응? 연립.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거잖아.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y1 더하기 y2는 하고 자 이거 3으로 묶어버리고 x1 더하기 x2 그리고 2 더해서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예원아 답 나왔지? 요거가 얼마였으니까? 요게 4였으니까 여기 자리에 4 집어넣어주면 답은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민채야 이거 스텝 몇이야? 1. 스텝 1이에요. 그죠? 스텝 1.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스텝 2입니다. 스텝 2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한 문제만 풀고 우리 마칠게요. 자, 299번.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실력업 있죠? 303번. 이거 내가 어젯밤에 미리 다 올려놨어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젯밤에 다 올려놨어요. RPM도 요번 숙제 중에 실력업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어젯밤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하면서 실력업 문제가 어려우면은 그 올려준 영상 보시고 지금은 우리 299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299번 교육청 기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라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림을 줬어.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y는 fx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요렇게 가네요. 요렇게 갑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수종아 얘는 x축이랑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만났고 1에서 한번 만났네. 그러면 우리는 요 fx라는 함수를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 중에 무슨 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어요? 인수분해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fx를 딱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인수분해형으로 썼을 때 우리가 요 맨 앞에 여기에는 얼마가 붙어 있을지 모르지. 그치? 그래서 보통 여기다 뭐라고 써주죠? a 하나 붙여주죠. 그죠? 물론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양수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붙여놨다. 이게 fx의 모양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우야, gx는 요렇게 생겼잖아. 얘는 x축이랑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요? 1에서 한번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두 번 만나죠. 그럼 당연히 gx의 모양도 우리가 인수분해형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 괄호부터 채우면 괄호는 뭘까? 그쵸.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잖아.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는 게 딱 맞을까요? 이 문제의 조건 중에 최고 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세 2차 함수 이랬어.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요 fx를 쓰면서 요 최고 차항의 개수를 a라고 붙였잖아. 여기다가는 뭐라고 붙이는 게 맞을까? 아니지. 잘 봐. 여기도 a 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fx 아까 이거 붙이면서 fx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 a는 양수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는 뭘 붙여? 마이너스 a를 붙이는 것이 맞겠지. 그치? 뒤집어져 있으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hx. 자, hx는 우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얘는 x축이랑 어디랑 어디서 만나, 우진아? 1이랑 2에서 만나네. 얘도 그러면 인수분해형으로 써주면 좋겠네. 자, 괄호 두 개 뭐라고 채울까요? 요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 맨 앞에는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A, 그렇죠. 요렇게 쓰면 좋겠지. 그러면 이렇게 세 식의 형태를 다 잡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요 fx 플러스 gx 플러스 h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찾아보면 되겠죠? 내가 아까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여기 앞에 반 애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봐 그랬더니 이렇게 풀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서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랑 1이고 여기서는 1이랑 2니까 그걸 다 더하면 되겠네요? 맞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한 개의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0 되는 거, 이게 0 되는 거, 이게 0 되는 걸 따로 찾으면 의미가 있나?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이 식도 0이 되나? 그건 완전 다른 얘기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만 0 되는 거지 얘하고 얘가 동시에 0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인수분해돼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식들을 다시 합쳐서 하나의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고 그걸 푸는 거지.
그래서 따로 해를 찾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전부 다 지금 A들은 공통이니까 A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A로 묶어가지고 쓰면 자, 요렇게 둘이 전개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x에서는 자, 요거를 전개를 시킬 거고 앞에 요 마이너스 살려줘야 돼요. 그죠? 앞에 마이너스까지 살려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게 gx 부분이고요. 자, hx 부분에서는 요것만 전개시켜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한 개 날라가고요. 남아있는 거 딱 정리하면 수종아 뭐라고 써야 돼? 동류항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봐야 그래야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1은 되는구나.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해봐야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1,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1 또는 3이야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만 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식의 모양을 찾고 그걸 통해서 방정식을 완성해서 풀어라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44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RPM은 68, 69하고 그 다음에 72, 73까지 68, 69, 72, 73 요만큼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까지 잘 풀어와서 화요일날 도장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화요일날 특강 있으니까 특강 자기 시간에 맞게 와가지고 잘 들어주세요.